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늘 안성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드리면서 평택과 용인을 좀 연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평택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평택도 인구가 일단은 증가하고 산업단지가 세워지면서 인구가 증가되면서 도시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토지 시장보다는 분양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올랐고, 그리고 미성숙지, 미개발지 쪽은 이 삼성 반도체가 들어온 고덕신도시가 들어온 이곳을 좀 벗어난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게 보면 앞으로 좀 남은 쪽이 서해안 쪽에 서평택 쪽을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여기 보면 서평택 쪽이 아직까지 계획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땅값이 확 뛰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좀 부동산 경기가 풀리고 하면 이 평택 지역, 서평택 지역 쪽을 좀 유심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면은 인구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고덕신도시가 있잖아요. 고덕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삼성 반도체가 여기 세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500만 평 정도 되는 신도시가 한 400여만 평이고 삼성 반도체가 120만 평 정도 되는 이 지역이 좀 표시해 볼까요? 요 지역이 아주 핫한 지역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주변에 보면 바로 삼성 반도체가 세워진 옆에 보면 브레인시티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도 중심 상업지역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저기 성균관 대학교가 들어오려다가 지금 못 들어갔고 아주대학병원이 지금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가 이게 148만 평, 이것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 고덕신도시가 400만 평, 그리고 브레인시티가 148만 평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뜨거운 여기 미군 부대가 미군 기지, 예, 험프리죠. K6 미군 험프리가 이쪽으로 여기 도두리, 대추리, 팽성읍 쪽으로 함정리 쪽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495만 평, 인구가 한 2만 2, 3천 명이 군인이 내려오면서 가족까지 같이 딸리면 약 8만 명 정도가 이쪽에서 거주하면서 이쪽 상권을 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대 외쪽으로 보면 렌탈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렌탈하우스는 좀 아직 렌탈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급진 거, 굉장히 좀 평수가 큰 60평대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은 없어서 지금도 렌탈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기가 인구 유입이 지금 되고 있고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평택 위주 안중, 포승 이쪽에 항해자유구역 이쪽으로 또 하나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네, 요 안중역이 서해안 복선 전철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쪽으로 네, 안중읍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오산과 평택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LG가 들어와 있습니다. LG가 예전에 이게 LG가 얼마까지 계획을 잡았냐, 120만 평.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와 같이 산업단지 규모를 120만 평을 이쪽에 잡았는데 LG 이노텍도 있고요. LG전자가 이쪽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얼마 정도, 잠깐만요. 보자. 지도가 지금 빨리 안 넘어가는데. 네, 여기 LG 디지털 파크가 있죠.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진이면 제2산단이라고 해서 여기 진이 제3산단이 있고요. 진이 2산단 쪽으로 해서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좀 찍어주면 일반 산업단지죠. 이렇게 여기에 지금 산업단지가 몇만 평 되고 있냐면 30만 평이 지금 되어서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120만 평까지 늘려가려고 했던 게 이 진이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절대농지 이쪽을 다 수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수용이 안 되고 해서 30만 평으로 줄였죠. 그러니까 자 보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삼성 반도체가 있고 고덕 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군기지가 495만 평, 그리고 안중 쪽에 보면 서해안 복선 전철이 홍성으로 빠지는 송산, 그리고 안중 홍성으로 빠지는 철도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해안 쪽에 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황해자유구역, 그리고 포성지구 아산 국가산업단지 있죠.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서 또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면 평택 같으면 이것도 브레인시티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도심을 형성하는 소사벌 지구,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사벌 지구 이쪽이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 인구도 굉장히 많이 팽창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도 엄청나게 잡혀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평택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약간의 정체기가 있지만, 그래도 평택에는 고덕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인원이 공사장 인원만 약 2만 3천 명 정도가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요. 팹 공장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인원이 고덕신도시가 지금 좀 많이 비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채워주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 반대쪽에 아직까지 공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바이오 단지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하면 이 일대는 큰 도시가 형성이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삼성 앞에 여기 상업지역인데요. 이쪽이 지금 입찰을 했는데 평당가가 5천만원, 그리고 평택시청이 이전할 요 중심 행정타운 쪽 중심 상업지역도 그 6천만원 가까이 이렇게 평당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찰이 됐고요. 그리고 서정리역 중심으로 해서도 굉장히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현재는 동양파라곤, 그 다음에 LG자의 신동아 8밀리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뭐 신안 인세빌 제일풍경지 아파트 이쪽에 거의 다 들어섰고요. 그리고 지어졌습니다, 현재. 그래서 파라곤 같으면은 평당 한 1200만원, 인세빌 같은 것도 1200만원대고, 자이가 LH에서 받은 쪽이라서 이게 조금 쌌습니다. 33평 같은 기준으로 3억 5천만원대 정도, 그러니까 평당 1050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가 지금은 대부분 다 평당 1200만원 이상으로 갔고요. 그리고 평택에서 좀 유명하게 이제 유명해진 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번 국선 전철 있죠. 여기가 지나가는 쪽에 보면 지제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제역은 정말로 간이역 같이 굉장히 작은 역이었는데, 이 지제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번 제가 지형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제역의 위대함을 정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1번 국도가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1번 국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여기가 1번 국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저걸로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제역 중심에 여기가 1번 국도입니다. 1번 국도에 지제역이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대로잖아요. 이렇게 계속 타고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지제역 근처입니다. 네,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지제역이네요. 지제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제역인데 지금은 작아 보이죠. 이 반대쪽에 여기는 이제 이마트 앞쪽으로 해가지고서 이 지제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이 앞쪽이고요. 뒤로 지제역이 넘어가 버리면 넘어가면은 이제 삼성 반도체로 넘어가는 쪽에 또 반대쪽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 앞쪽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렇게 큰 1번 국도 대로 앞쪽에 보면 여기 이마트가 이제
있거든요. 네, 이마트가 있는데 이 앞쪽으로 보면은 중심 상업지역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지도를 또 볼게요. 네, 여기 중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 가만히 보면 이쪽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거의 다 공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다, 예전도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여기가 다 그냥 논바닥이, 지금도 논바닥이죠. 지금 개발 막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다 절대농지인데 여기 다 수용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다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가지고서 개발이 돼서 이쪽은 중심 상업지역이 이제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제역은 말 그대로 이런 지제역이 없는 것 같아요. 동탄보다도 더 유명해질, 더 정말로 상권이 형성될 지제역인데,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고덕 신도시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삼성전자하고 고덕 신도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삼성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요 삼성 반도체, 고덕 신도시하고 삼성 반도체 뚫려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그냥 공장을 중간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신호등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 또 고덕 IC가 생겼거든요. 삼성전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고덕 IC가 생겨서, 이 자세히 라인을 보면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올 위치에서도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삼 IC가 거기에 생긴 것도 바로 이런 물류라든지 큰 반도체 공장 옆에는 물류가 용이해야 되는데, 여기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고 여기는 45번 국도 라인입니다. 이 45번 국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안성을 거쳐서 용인으로 올라가는, 양지 쪽으로 빠지는 고속화 국도거든요. 이게 45번 국도도 되어 있지만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삼성을 끼고 바로 가는데, 여기가 IC가 없었는데 평택 고덕 IC가 이렇게 새로 생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냥 재미있게 그냥 이 이제 시가 형성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안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빠졌네요. 다음 시간에는 안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요. 그래서 요로 빠져서 요렇게 갔는데, 여기에 없던 IC까지 생기면서 이쪽의 집가가, 평당가가 거의 뭐 800, 600 이상 돼요. 다 이 계획관리 지역 도로에 붙어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쪽 삼성에서 나오는 이쪽 라인의 도로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거는 평당 다 1000만원이 지금 넘습니다. 2017년 이후에 이 도로가에 붙어 있는 이 땅들에 대해 그 땅이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면은, 나온 게 있었는데 나오면 1000만원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서 여기서 바로 지제역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신도시에서 근무하다가, 네, 그리고 바로 서울로 빠질 수 있는 이 지제역에서 강남 수서간, 수서 있죠. 그 철도 SRT죠. SRT가 1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18분만이면 바로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인데, 근데 이 지제역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GTX C라인, 네, C라인일 겁니다. 저 수원까지 오는 그 라인이 이 지제역으로 연장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그 GTX까지 KTX입니다. 죄송합니다. KTX가 수원까지 하는데, 수원에서 이쪽으로 그 환성역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SRT, 그 다음에 KTX, 그 다음에 GTX C라인까지, 수원까지 오는 또 C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C라인까지 여기를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제역이 현재 SRT, 그 다음에 KTX, GTX까지 다 설 수 있는 이 역이 된다면, 그리고 1호선, 지금 현재 1호선 철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까지. 그렇다면 여기는 거의 뭐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거리로 될 수 있는 그런 역이 돼버리죠. 수도권 광역 전철들이 다 여기에 섰다가 가고, 그 전라도나 아니면 경상도로 빠지는 전라 호남선이나 경부선까지 다 이어지는 그런 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국도가 있고 1호선 전철이 있고요. 그리고 3개의 광역 그 초고속 전철이 여기에 들어선다면 정말로 생활의 중심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데서는 다 마이너스더라도 지제역 더샵 요 분양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플러스 P로 다 돌아섰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면
지지역에서 딱 나오면 요 앞쪽에서 바로 지지역으로 갈 수 있는 요 길 건너면 들어설 요 상업지역 이쪽에 지금 주상복합이 내년에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는 정말로 넣을 필요가 있죠. 아마도 동탄에 그 GTX가 서는 그런 지가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에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이미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벌써 공사하고 있고 들어섰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가를 끌어올리는 중심이 평택에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이 인구가 늘 수밖에 없고 평택시 인구 정책은 보면 2035년까지 120만 명입니다. 좀 과하게 늘렸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현재는 50만이 넘었습니다. 평택이 50만이 넘었고 제가 20년 전에 몰더라도 한 30만이 채 될까 말까 한 그런 시였었는데 벌써 50만이 넘었고 이제 50만이 넘었을 때부터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10만, 20만 이럴 때는 정말 인구 증가하기 어려운데 이 도시의 정책상 평택 같은 데는 같은 경우는 보면 인구 증가가 미군 뭐 동두천이나 용산에서 내려오는 이 미군들로 인해서도 인구가 거의 한 8만에서 10만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서평택 개발 있죠. 안중역 개발 있죠. 그 다음에 진이 쪽에 LG가 30만 평이 지금 진이 2산단으로 지금 다 분양이 완료돼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평택 고덕 신도시가 있고 삼성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브레인시티 그리고 이 소사벌이라든지 지제역 중심으로 지구단위 계획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평택은 온 동네가 정말로 공사판인 형식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향후에 보면은 평택이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평택에는 이미 토지 시장은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돼서 지가가 다 올라갔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쪽으로 분양하는 시장입니다. 지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이 지지역 쪽에 보면은 다 토지는 이미 다 끝났거든요. 토지 시장은. 그래서 이게 이제 건물이 세워지고 빌딩이 세워지면서 도시계획상 이제 상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질 때 분양으로 들어가는 시장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토지 쪽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아직 전평가되어 있는 쪽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안성입니다. 네, 그리고 위로 SK로 한번 가볼게요. SK가 세워지는 쪽을 보면은 SK도 네, 이쪽이네요. 독성리, 고당리 이쪽이잖아요. 독성리, 고당리, 중릉리 일대에 SK가 세워지는데 이 일대도 보면 여기 원삼 IC가 여기 세워집니다. 네, 원삼 IC가 여기에서 이렇게 세워져서 정문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거든요. 네, 정문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SK 하이닉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들어서는 곳에는 반드시 원삼 IC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삼 IC고 원삼 IC 이 나들목이 생기는 주변으로 차량 통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뭐 여러가지 그 상권이라든지 어떤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지가는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나 여기는 반도체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 지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로 생각이 들지만 현재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3년 뒤 풀리고 난 뒤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반도체가 가까이 있는 SK 용인 하이닉스의 바로 아래 안성, 그리고 왼쪽에는 삼성 고덕 신도시 삼성 반도체가 끼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성이 바로 주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안성을 제가 유심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성에는 무려 16개의 산업단지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인구 유입도 안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19만 명인데 안성도 약 40만 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나 인구 유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동네가 안성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안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성에 대해서 안성의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안성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안성 테크노밸리하고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개발하는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